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과 개편 및 신설에 따라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미래 모빌리티 학과,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스마트 도시학부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각각 30명, 25명, 40명의 학생을 새롭게 모집하며 첨단 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해당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눈여겨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개의 학과가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기존의 국가통계전공과 빅데이터 전공이 통합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1명의 인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최근 국가행정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학과입니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학과는 기존의 사이버보안 전공에서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한 보안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0명의 인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고미술사학 전공과 문화 ICT 융합 전공은 문화유산 융합학부로 통합되었으며 총 44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다음으로 특별 전형의 변동사항입니다. 사회공헌자 특별 전형은 전년도와 달리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의 자녀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은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으로 모집 시기가 변경되었으며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교육기회균 등 특별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모집 시기가 변동되어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 위주의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업능력 고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점수 60%와 학업능력 고사 점수 40%를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세종인재 전형, 사회공헌자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래인재 전형, 체육인재 전형,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능 지정응시 영역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집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체능계열의 전 모집 단위와 자연계열의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자유공학부 지원자는 국영수탐, 그리고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국어 3등급 이내 또는 수학 3등급 이내 또는 영어 2등급 이내 또는 탐구 2과목 평균 3등급 이내의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학과, 전자 및 정보공학과, 생명정보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스마트 도시학부 지원자는 국영수 과목과 과학탐구, 그리고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국어 3등급 이내 또는 수학 3등급 이내 또는 영어 2등급 이내 또는 과학탐구 2과목 평균 3등급 이내의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응용수리과학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학과, 디스플레이 융합전공, 반도체 물리전공, 신소재화학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지원자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그리고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국어 3등급 이내 또는 수학 가형 3등급 이내 또는 영어 2등급 이내 또는 과학탐구 2과목 평균 3등급 이내의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전형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능력 고사 전형입니다. 학업능력 고사 전형은 수시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38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학업능력 고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점수 60%와 학업능력 고사 점수 40%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부 교과 점수는 본교의 인문, 체능 계열을 지원할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하며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학업능력고사는 인문, 체능계 모집 단위의 경우 국어와 영어 각 20문항이 출제되며 자연계 모집 단위는 영어와 수학 각 20문항이 출제됩니다. 수학은 수학 나형에서 출제되며 고사 시간은 계열 구분 없이 80분입니다. 학업능력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학업능력고사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학업능력고사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학업능력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수능형으로 출제되며 난이도 역시 수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온 수험생이라면 별도로 학업능력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본교 학업능력고사 기출문제를 통해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점수와 학업능력고사 중 어느 것이 비중이 더 높나요? 학생부 교과 점수 반영 비율이 60%로 절대적인 비중으로 보았을 때 교과 점수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점수 산출식을 보면 교과 성적은 6등급까지 점수폭이 20점 정도로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학업능력고사는 문항당 점수가 10점으로 배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학업능력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점수를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도 학업능력고사를 통해 합격한 사례가 많습니다. 2020학년도 지원자를 기준으로 볼 때 교과 성적은 높지만 학업능력고사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 교과 성적은 낮지만 학업능력고사 점수가 높은 학생들의 합격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3에서 4등급인 학생도 학업능력고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고 내신이 조금 낮은 학생들은 학업능력고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막판 뒤집기를 노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163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2020년 1월 이후 졸업자로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5학기 이상 기재되어 있는 자로 고교 이용에 따른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교의 인문, 체능 계열을 지원할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하며 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 컷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의 교과 성적은 평균적으로 3등급에서 4등급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 성적은 해마다 등락폭이 있는데요. 수험생 수가 올해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년도 성적을 확인해 보시되 전년도 기준으로 본인이 합격할 교과 성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충원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교과 성적이 높지 않아도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137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도할 창의적 사고력과 역량을 가진 자를 선발합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 평가를 통해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와 면접 점수 3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기타 제출 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활동 증빙 서류는 선택사항이며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내의 활동 및 성취를 증빙하는 서류로 최대 5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것만을 인정하며 개인이 제작한 활동 내용물 모음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추천서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인과 면접을 진행하며 별도의 제시문 없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수험생의 역량과 인성을 파악합니다. 본교의 면접은 단순히 지식을 측정하거나 정해진 답을 찾는 구술시험이 아닙니다. 면접위원은 수험생의 자기소개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질문을 하며 지원자의 품성과 태도, 열정과 진취성,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을 하며 쌓은 경험과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고 자신감 있고 밝은 태도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미래인재 전형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미래인재 전형은 전공적 합성이 뛰어난 미래형 인재를 발굴하고자 2017학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표준 대입 전형 체계상 실기 위주 전형으로 분류되므로 학생이 가진 특기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활동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교회 활동이 있는 지원자와 없는 지원자의 비율은 약 5대5 정도입니다. 합격자는 6대4 정도로 교회 활동이 전혀 없는 합격자도 40%나 됩니다. 따라서 교회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은 정말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교육 공통 자기소개서 문항과 미래인재 전형 자기소개서 문항의 차이가 있는데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미래인재 전형 자기소개서 문항 수화 내용이 공통 자기소개서와 달라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문항을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 1번 문항은 지원 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대교협 공통 자기소개서 4번 문항 대학별 문항과 유사합니다. 2번 문항은 학업과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공통 자기소개서 1번, 2번 문항과 유사합니다. 다만 본 전형의 취지에 맞게 역량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은 공통 자기소개서 3번 문항과 유사하지만 공동체를 중시하는 고려대학교의 학풍과 인재상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구성한 것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전공에 적합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정리해 보시고 전공 적합성에 초점을 두어 자신만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과 합격한 사례를 보면 어떠한 경향이 있다고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본교 홈페이지에 있는 미래인재 전형 합격 사례를 우선 참고해 주시되 여기 있는 사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인재 전형 안내서에 학과별 인재상과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아두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물론 면접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준비 과정과 합격 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은 국제스포츠학부에서 26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제 스포츠 분야를 선도할 역량을 가진 자를 선발하며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 평가를 통해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와 면접 점수 3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기타 제출 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활동 증빙 서류는 선택 사항이며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내외 활동 및 성취를 증빙하는 서류로 외국어, 스포츠, 기타 각 분야별로 최대 3개씩 총 9개 이내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것만을 인정하며 개인이 제작한 활동 내용물 모음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추천서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인과 면접을 진행하며 별도의 제시문 없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수험생의 역량과 인성을 파악합니다. 면접위원은 수험생의 자기소개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질문을 하며 지원자의 품성과 태도,
열정과 진취성, 글로벌 스포츠 인재로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국제 스포츠 학부에 입학하고 싶은데 미래 인재 전형과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두 전형으로 모두 지원해도 되나요?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전형 방법은 서류와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래 인재 전형과 유사합니다. 다만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은 국제 스포츠 학부에서만 모집하며 국제 스포츠 분야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활동 증빙 서류도 미래 인재 전형과 달리 외국어, 스포츠, 기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로 최대 3개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학부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2가지 전형으로 모두 지원할 수 있으니 제출 서류와 평가 항목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인재 전형은 43명을 모집하며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자 전형은 31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로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지원 대상자 또는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직업군인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학생 전형은 32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국내 고등학교 2020년 1월 이후 졸업자 중 해당 고등학교장에 농어촌학생 확인서를 받은 자로서 중고등학교 또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 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이 복잡하고 지원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세부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인재 전형, 사회공헌자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교의 인문, 체능 계열을 지원할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재는 국제스포츠학부에서 10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단체 종목에서 7명의 학생을, 개인 종목에서 3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체육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활동증빙 서류 등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와 면접 점수 30%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자기소개서는 없습니다.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체육 전문성, 발전 가능성, 지도자 소양 등 미래 체육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본교의 인재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